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노무법인 유엔의 임종호 노무사입니다. 네, 저희 경우에는 현장에 계신 분들을 많이 만나서 그런지 정말 그 중소기업 사업주들이 어렵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중소기업 사업주 한 분이 오셔서 하소연을 하셨는데요. 그분의 경우에는 임금 체불로 진정을 당한 상태였습니다. 네, 그분 말로는 본인이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건 아닌데 옛날에 근로자 대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면서 서면 합의서를 만들어 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서면 합의서를 분실해서 부득이하게 임금이 체불된 그런 진정을 받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요즘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임금 체불의 유형은 연차수당 미지급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이 있습니다. 네, 올해 5월 29일부터 연차 휴가가 11개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입사 1년이 도달했을 때 연차 휴가 15개가 생기고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 발생한 연차 휴가 11개는 그 15개 속에 흡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5월 29일부터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 발생한 11개의 연차 휴가에 대해서도 온전하게 별도로 연차 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도록 그렇게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시행되기 때문에 이러한 연차 수당 미지급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입사해서 딱 1년만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과거에는 1년만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에 총 15개의 연차 휴가만 발생했었습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작년 5월 30일 이후에 입사해서 1년 근무하고 퇴직하는 사람의 경우에는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 11개, 그 다음에 1년이 되는 순간 15개, 도합 26개의 연차 휴가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중에서 아직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에 미사용 분에 대해서는 연차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네, 기업하시는 분들이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 달 동안의 실근로일수가 22개니까요. 한 달 방학을 해야 한다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요. 기업주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경우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할 때요. 근로계약 기간을 1년이 아니라 10개월로 하는 사례들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는 공휴일날 쉬는 것을 연차 휴가에서 차감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공휴일날 쉬는 것을 연차 휴가에서 차감하려면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서 이것도 원칙적으로 2022년부터는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300인 이상 기업은 2020년부터, 30인 이상 기업은 2021년부터, 5인 이상 기업은 2022년부터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이 법정 유급휴일로 지정이 됩니다. 네, 연차 휴가를 주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차 수당을 주지 않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연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보아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